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기식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제 김기식 하면 참여연대 한 17년 하셨나요? 예, 그 참여연대 창립 멤버고요. 창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정책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17년 해서 제 청춘이기도 하고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93년도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뭔가 좀 진보적 시민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박원순 변호사 이런 분들 만나서 같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참여를 만들게 됐죠. 시민운동과 이제 현실 정치인도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나요? 네.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저는 뭐 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꿈, 이런 어떤 같이 또 하고 싶은, 참여연대가 워낙 많은 정책을 다뤘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책임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시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단체는 사실은 이제 문제제기만 하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입법을 다루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당장 입법을 하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제 입장을 조금 다소 완화해서라도 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한국 정치사, 정당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정치를 가장 비판할 때 하는 얘기들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맨날 싸움만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리를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뭐 민생 탐방한다고 시골 장터도 가고 합니다만 그게 되게 일회성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지로위원회는 사실은 국정원 국면에서 활동을 시작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누가 알아주든 꾸준히 끈기 있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은 현장 방문도 하고, 또 거의 매일같이 우리 을들의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고 상담해 주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시민단체 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하는 거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온 보람을 느끼죠, 사실. 그리고 저나 이제 은순 의원이나 이렇게 초선 의원들을 대개는 어떻게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의정 활동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현장 방문 같은 거 많이 했지만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아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 그분들의 아픈 사연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보람이 있죠. 시민단체 할 때만큼의 보람을 사실 솔직히 느낍니다. 저는 뭐 그 책임위원으로 구체적인 사안도 맡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되게 가불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정부 부처로는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근데 제가 마침 공정거래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다 보니까 사실 을지로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사안들이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 사안이어서 제가 뭐 국순당이라든가 대리운전 문제라든가 우체국 택배 문제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되는 사례들과 관련돼서 뭐 이런 불공정한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공정위 차원에서의, 공정거래법 차원에서의 어떤 법률적 판단이나 공정위에 대한 조사 촉구, 이런 좀 포괄적인 좀 일종의 백업 작업이랄까요, 뒷받침을 좀 해주는 편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기획분과 짜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불공정한 계약들이 여기저기서 똑같은 유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적인 좀 조사를 촉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입법적인 개혁안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신문고 센터가 입구면 여기는 출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결국 그렇죠. 이제 신문고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 개별 의원들이 네. 책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네. 회사와 이제 중재하거나 할 네. 부분은 하되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정부에다가 네. 뭐 아무리 국회의원도 야당 의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부에다가 문제 네.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 그 주무부처가 공정거래다 보니까 그 네. 출구 쪽에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SK 계열사나 뭐 그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새벽에 막 대리운전 기사들하고 막 네. 생각하고 계시는데 대리운전 때문에 저 지금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가가지고 네. 1억을 달라고 아, 자꾸 그래가지고 그냥 소송하시라고. 네네. 네, 아이고. 그냥 말하자면 중재 불성립 그냥 네. 바로 끝내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뻔뻔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불공정이가 끊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그 양육강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나 그런 양육강식의 시대가 결국은 대공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아서 20세기 초반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정글의 논리, 힘 있는 자가 다 그냥 독식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든 제어하는 것이 자본주의 또 시장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이런 공정거래 영역, 시장 경제 질서의 어떤 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엄격하게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정거래 관행을 이제 확립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개발독재 시기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일단 뭐 돈만 벌고 보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을들의 눈물들을 외면해 오고 그러면서 어쨌든 뭐 재벌 중심으로 외형 덩치만 키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힘센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만 우리 힘없는 을들의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경제 민주화가 이제 대세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정치권도 이런 목소리, 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시정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런 가불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노예계약이라든가 수많은 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경제민주화하겠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장 만나서도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뭐하냐 이런 걸 질타한 이유도 결국은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벌려는 사람이 뭐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룰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죠. 새벽 2시 뭐 새벽 불 안 가리고 뭐 어떤 가슴 아픈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희망을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누군가 우리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는 많은 의원들이 그 사실은 이제 눈물 나는 걸 이렇게 참아야 했던 경험들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과천 경마장 가서 마피 관리사들 만났을 때도 40대 중반의 가장이 그 산재로 인해서 정말 온몸에 철심을 박은 상태로 이야기하시면서 아직 고등학생인 애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참 이렇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택배 기사분들 만났을 때도 정말 아침에 자기가 5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불공정함으로 인해서 받는 억울함. 근데 그렇게 하루 12시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이상 일을 하고도 너무나 어려운 생활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또 다 큰 어른이 막 이렇게 네. 눈물을 흘리시고 이럴 때
참 마음 아프고 또 그 어떻게든지 애들 학원비라도 좀 벌고 가게에 좀 보탬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트에 나와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분들이 정말 쉬기 위한 어디 휴식 공간을 보자 하고 의자 하나 없는 곳에서 저희는 마트 가면 아주 잘 정리된 그 마트에서 쇼핑하고 물건 사고 이러십니다만 저희도 처음 이번에 들어가 봤지만 마트 뒤에 정말 그 막 온갖 상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비좁은 곳에서 물건 정리하고 이러시는 아주머니들 보면 정치가 뭘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정말 절박하게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사연은 어떤 분들의 사연도 정말 눈물 나지 않는 사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외상명주가 대정하시는 분이 자살도 하고 네. 또 인격적 모욕에 대한 정말 울분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을지로 여행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평범한 서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그냥 바로 현장에서 그냥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국민에게 좀 널리 알려져가지고 사실 국민적 압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100일 토론 보니까 산무정권이라고 기정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정권의 경제민주화를 이뤘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경제민주화를 끝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지금 복지공약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복지 분야 공약을 전면 파기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제민주화는 그 이전에 이미 다 파기를 한 거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거야말로 지키지 않을 공약을 갖고 표를 얻어간 일종의 매표행위다 이런 정도로 표현에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분노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재벌 총수들을 만나면서 재벌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엄명하시면서 정작 이런 어떤 서민들의 문제, 을들의 문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걸 보면서는 정말 이 정부에게 있어서는 서민이란 안중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경제민주화는 정말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인식을 전환해 줬으면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재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갖고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미 재벌들은 기록적인 영업이익률 삼성만 해도 20조 이상씩의 이익이 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고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민주화가 되어서야만 우리 중산층 서민들도 적정한 소득이 생겨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경제가 튼튼한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 활성화의 토대다 이런 인식을 좀 대통령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계산만 해보면 인식이 아니라 그 답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편리와 상리가 있대요. 네. 편리는 한쪽만 이익이고 네. 상리는 서로가 이익인데 동종간에는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그 상리를 서로 이익을 취하죠. 근데 우리 경제 구조가 꼭 이중생 세계처럼 계속 한쪽 원에 일방적으로 빨아먹는 상태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그 공정성의 문제, 결국에 공정성의 문제지 부자의 돈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런 구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상 흑자가 지금 거의 20개월째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이번 국감에서 좀 중점으로 삼을 이슈가 있으시다면.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경제민주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미국이 경제가 어렵다 이러지만 그래도 미국은 80년대 이후에 창업한 기업이 미국 내에서 탑 기업이 되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야후니, 구글이니가 다 80년대 이후에 창업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또 리딩 기업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의 역동성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에 창업한 기업이 단 하나도 30대 재벌 기업 안에 포함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업 생태계가 죽은 거거든요. 한국 경제 역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 아주 몇 개 한 5대 재벌, 10대 재벌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다 정체하거나 성장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기업의 어떤 역동성, 시장의 역동성이 죽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기업가 정신, 창업 정신이라고 해야되는데 그거 자체가 죽는데 어떻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어떤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혹은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혹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당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입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면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법을 보완하려고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주로 제기되는 이런 어떤 을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업법이라든가 또 약관규제법이라든가 또 을들이 불공정 거래로 판정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또 민사소송의 어려운 시간과 또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을피해 구제 기금법 같은 걸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어떤 을들을 위한 입법 또 공정위를 질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이 아마 올해 정기국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여담인데요. 조그만 언론사들이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법률 구제 공제조합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소송법. 언론이 지금 을들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갑의 광고를 보고서. 경제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는 복지 문제를 푸는 데서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민주화야말로 제가 국회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정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어쨌든 정무위원회 있는 동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너무 크고 구조적인 문제만 하다 보면 이런 어떤 당장 먹고 사는데 힘을 갖고 있고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시작돼서 이런 구조적인 제도 개혁 문제만이 아니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저도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은 꾸준히 계속 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정치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국민들에게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이 고통스러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거를 이겨서 나가면서 갈 수 있지만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오늘의 삶의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 힘없는 서민들의 얘기를 들어준다. 국회의원이 된 김기식이 옛날 시민단체 때 생각을이나 정신을 안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국민들의 힘없는 서민들의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들과의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을지로위원회 활동하면서 받은 느낌도 자기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너무 느끼게. 믿어주시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됐다 이런 생각 들죠. 올해 정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도 제가 그렇게 글을 써서 올렸는데 국민께서 고용해 주신 4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네.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국민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예.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그렇죠. 게 맞는 거지, 국회의원이 이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그렇죠. 빠지면 네. 오히려 자리 보존하는 것에 오히려 이렇게 유혹을 느끼게 돼서 의정활동하는데 더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게 초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